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와 친해지기 위해서도요, 역시 여러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양이의 마음을 훔치는 가장 중요한 요령은요, 스킨십과 사냥놀이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친해지는 여러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애에도 기술은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쁘고 또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요, 요령과 기술이 없다면요, 쉽게 친해지긴 사실 힘듭니다. 말하는 방법부터 매너나 예의 범절 등 친밀해지기 위한 여러 절차와 요령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양이와 친해지기 위해서도요, 역시 여러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기술, 이 요령적인 부분들이 고양이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양이의 마음을 훔치는 가장 중요한 요령은요, 스킨십과 사냥놀이입니다. 먼저 스킨십 요령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스킨십의 포인트는요, 밀당입니다. 사람하고 비슷하죠, 어째? 고양이를 너무 귀찮게 해서도, 그렇다고 너무 기다려주어서도 안 됩니다. 고양이와의 스킨십은요, 언제나 편안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며, 아주 조금이라도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면 바로 중단을 해야 합니다. 종종 쓰다듬다가 물리는 경우가 바로 중단한 타이밍을 놓쳐서입니다. 중단의 신호는요, 생각보다 아주 미묘해서 쉽게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골골성을 멈출 때, 고개를 들어 쳐다볼 때, 미묘하게 자세를 바꿀 때, 갑자기 숨을 멈출 때, 이같이 미미하지만 신호를 보내면은요, 여러분은 바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뭐든 적당할 때가 좋은 거거든요. 처음 시작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보는 고양이라든가 사람 손을 아직 많이 타지 않은 고양이는요, 스킨십을 시도하는 게 당연히 더 어렵습니다. 우선 고양이의 호기심을 한번 자극해 보세요. 고양이가 경계심을 가지고 구석진 곳에 숨어서 나를 관찰하고 있다면요, 눈을 마주치지 말고 무심하게 낚싯대나 오뎅꼬치 같은 장난감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니면 책이나 TV를 보면서요, 비교적 집사와 가까운 곳에,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놓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대 고양이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눈을 마주쳐서 쳐다보지 마세요. 밀당입니다. 고양이의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고 호기심만 자극해야 합니다. 양에게 관심이 없는 척하며 고양이가 여러분의 주변을 맴돌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집사가 흔드는 낚싯대에 반응을 하거나 집사 근처에 놓아둔 간식을 먹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은 절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경계심을 많이 풀어버린 신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간식 주기는요, 원거리에서 놀아줄 수 있는 낚싯대를 활용해 놀아주는 사냥놀이와 병행한다면요, 더욱더 효과가 좋아집니다. 충분히 경계심이 풀어졌다면요, 이제 조심스레 접근해서 첫 스킨십을 시도해 봅니다. 고양이에게 접근할 때는요, 역시 절대 고양이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지는 않으셔야 합니다. 눈을 마주하는 의미는요, 경계심을 자극하고 적의를 드러낼 뿐입니다. 눈인사 역시 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잘못 이해하셔서요, 눈을 천천히 깜빡이는 고양이식 눈인사를 하며 접근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언어입니다. 눈을 천천히 깜빡거리는 언어는 비교적 먼 거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고양이를 향해 하는 인사입니다. 접근하며 눈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경계심을 자극하는 도전의 의미일 뿐입니다. 접근의 높이 또한 중요합니다. 접근의 높이는 수평이거나 약간 높은 방향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소파나 캣타워 위에 있다면요, 거부감이 좀 덜하고 바닥에 있다면 일어서기보다는 앉아서 접근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고양이의 눈 위치보다 높은 위치에서 갑자기 확 다가가면요, 고양이는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바닥에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을 때 고양이가 편하게 잘 다가오는 것은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접근 후 처음 만질 때는요, 손의 위치는 고양이의 눈높이 정도가 적당하며 정면을 향하기보단 측면으로 접근한 것이 경계심이 좀 덜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경계심을 더 쉽게 풀어주는 방법 중에는요, 친근한 애착이 있는 장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평소 경계심이 많은 고양이가 주로 있는 장소에 가서 만지는 것을 천천히 시도해 봅니다. 소파 밑도 좋고요, 소파 위도 좋습니다. 캣타워 위도 좋습니다. 평소 고양이가 친근하게 느끼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 가셔서 경계심을 풀고 천천히 시도해 보는 것도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성공적으로 천천히 접근이 되었다면요, 고양이가 쉽게 스킨십을 허용하는 부위인 턱, 귀, 이마, 목덜미 같은 곳을 천천히 만져봅니다.
얼굴부터 손가락이나 손바닥의 일부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마 뒤요. 그리고 목 뒤도요. 턱 밑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져주시면 돼요. 잘했어. 자, 가벼운 스킨십에 성공했다면요, 고양이로부터 어느 정도 경계심 대신 믿을 수 있다는 친근감을 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집사와의 유대감을 더욱 키워주는 사냥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 고양이의 경우는요, 아직 낯설은 입양된 지 얼마 안 된 어린 고양이일지라도요, 움직이는 장난감에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수록 또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일수록 사냥놀이를 통해 고양이와 친근감을 쉽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놀이 반응을요, 성묘가 될 때까지 잘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냥이라는 행동은요, 고양이의 본능적인 행동이고요, 이 행동 패턴을 잘 유지할수록요, 고양이는 커서도 여러 가지 행동학적 문제가 잘 안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 알려진 상식 중 하나가요, 사냥놀이를 너무 시키면 고양이가 싸나워진다거나 고양이가 주인을 문다거나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오히려 사냥놀이를 잘 하는 아이들이 다른 문제를 덜 일으키는 정식적으로 건강하며 안정된 고양이로 자라게 됩니다. 처음 와서 낯설어하는, 또 겁에 질려 구석에 숨은 고양이에게 처음에는 아주 멀리 원거리에서 낚싯대를 살살 흔들어 주세요.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라면요, 금방 반응할 것입니다. 일부러 다가가지 말고 꾸준하게 15분 이상 매일 4에서 5회 정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은요, 어느새 여러분의 아주 가까운 곳까지 열성적으로 뛰어와 놀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서도 서로 간의 서먹함이나 경계심을 없애주는 좋은 방법은요, 레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리엔테이션을 가면 그렇게 열심히 레크레이션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어떤 유형의 사냥 패턴을 좋아하는지 잘 관찰해 보셔야만 합니다. 고양이마다 선호하는 놀이의 패턴은 다르거든요. 어떤 고양이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에 흥미있어 하는 축구 선수 스타일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요, 위아래로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을 점프하며 잡는 것을 선호하는 농구 선수 스타일의 아이도 있습니다. 또 격렬하게 뛰며 슬라이딩을 하는 패턴을 즐기는 미식 축구 선수 스타일도 있고요. 소심하게 숨어서 앞발만 쓰거나 앞으로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스네치, 탁 덮치는 스나이퍼형 스타일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행동과 놀이 패턴에 따라서요, 다양한 장난감으로 질리지 않도록 놀아주시면 신뢰는 금방 구축되며 좋은 관계를 오래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심한 고양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 중에는요, 소심한 성묘를 입양했거나 겁이 많고 경계심이 많아 놀이 반응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러한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줘도 반응을 잘 안 하는 애들이 있긴 있거든요. 놀이 반응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사냥에 그리 큰 흥미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직 겁이 많아서 아무리 뛰어도 잡을 견적이 안 나오거나, 혹은 힘들게 움직여 잡을 만큼 매력적인 사냥물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잡기 쉬운 조금 더 매력적인 사냥물로 함께 놀 수 있도록 잘 살살 꼬셔봐야만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요, 놀이 반응을 끌어올리려면요, 아이가 엎드려서 앞발만 까딱까딱 해도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쉬운 사냥물로 시작하는 거죠. 짧은 꿩기털이나 모피 가죽 등의 털을 달린 작은 오뎅꼬치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털 달린 오뎅꼬치를 좋아하는 아이는요, 주로 무는 형태의 사냥을 즐기는 아이들이 선호하고요. 꿩털 같은 짧은 깃털은 소심한 아이들이 원거리 공격으로 앞발을 사용해서 스네칭하는 것을 선호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냥물에 해당합니다. 요걸 모르셨죠? 둘 다 준비를 해서요, 처음엔 집사도 소심하게 눈앞에서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별다른 노력을 안 들여도 잡아서 성취감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아래로 흔들면 아이들이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마룻바닥에 붙여서 좌우로 천천히 흔들어줍니다. 아이들은 격렬하게 몸을 쓰며 뛰어다니기보다는요, 집중해서 사냥물을 이러면서 관찰을 해요. 집중해서 사냥물을 관찰하다가 앞발을 순간적으로 사용하여 탁 잡는 것을 선호하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큰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냥놀이는 운동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는 교감놀이에 가깝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요, 소심하고 집사와 아직 친하지 않아 숨어있는 고양이에게는요, 좌절감을 주는 장난감의 종류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잡을 수가 없는, 실체가 없는 레이저 포인트라든가 공을 꺼낼 수가 없는, 아니면 그냥 손으로 차서 굴릴 수만 있는 서킷볼 같은 종류,
혹은 상자 밖으로 무언가 툭툭 튀어나오며 고양이를 유혹하는 종류의 셀프 토이는요, 고양이의 흥미는 끌 수 있지만 사냥에는 결국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선사하기는 힘듭니다. 셀프 토이는 나중에는 충분히 환경에 잘 적응한 고양이에게 흥미를 돋기 위해서 숨겨놓고 종종 사용할 것만 권장드립니다. 아직 친하지 않은 고양이와 빨리 친해지고 싶다면요, 천천히 마치 연애하듯이 무심한 척 밀당을 하며 스킨십을 시도하시고 여러 놀이도구를 사용하여 사냥놀이를 많이 해줘서 집사와의 유대감을 높여주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거리감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